일요일 저녁 이런타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느려갖고 좀 걱정이 되네요. 또 끊길까 봐 중간에. 참, 필리핀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사백이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로 오늘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이런타라 방송 26년 4월 19일 방송. 오늘이 4.19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대거 4.19 탑. 제가 그쪽 이 수유동 이쪽을 저는 4.19 탑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환 도로가. 그래서 이제 4.19 행사가 있으면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마비가 돼버린다. 대통령 행차한다. 그러면 그냥 저녁이 되죠. 주민들은 엄청 아마 오늘 고생했을 겁니다. 자, 두 마음을 품으면 대의를 이룰 수 없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차이.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썸네일은 월간 중앙 5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앙일보 기관지 아닙니까? 월간이라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표지 모델로 한동훈 대표. 지금 이게 이제 표지 모델 사진인데, 그렇게 해서 바로 매진이 돼버렸다. 완판이 돼버렸다. 역시 한동훈 대표의 힘이라는 거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두막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어막 잘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두막님.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요즘 화두가 전쟁이니까 이 전쟁 얘기를 갖다가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사실 저는 바라기는 자, 여기 지금 기사가 하루 만에 약간 좀 반전이 된 기사가 떴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순조롭다. 뭐 2차 협상이 뭐 잘 될 거다. 뭐 순조롭다. 이렇게 하지만은 뒤로는 상황실 집합을 시켰다. 소집을 했다. 그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다 핵심 인물이죠.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그런 긴급 그러니까 부통령 비롯해갖고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재무장관, 그다음에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백악관 중동특사, CIA 국장, 합참의장. 그러니까 이 핵심 인물들은 이제 다 부른 거죠.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사도 썼어요.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하고 얘기한 지 24시간 만에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닫겠다. 사실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혁명수비대의 가장 큰 좋은 옵션은 그냥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한다는 조건은 뭐죠? 뭐 우라늄을 내주건 뭐 뭐를 내주건 석유를 내주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차이 없어요. 다 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협상을 해야만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만 자기네들 정권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 혁명정부 정권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협상을 갖다가 안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 그 혁명정부의 몰락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인하면 정권이 안 바뀔 수 있지만 만약에 사인을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그냥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힐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바라기는 두 번째예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 시나리오. 사인을 하지 말고 버티다가 트럼프가 열받아갖고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정권을 갖다가 바꿔주는.
왜냐하면 지금 이 뭐야 기존 언론에는 안 나오는 소식들인데 SNS 상에 보면은 지금 이란 국민들은 그 순수한 국민들이죠. 이란 국민들은 도저히 이 혁명 정부 갖고는 통치가 안 됐다라고 해갖고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정권 그 변경.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소리가 이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열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현실을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친다. 그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혁명정부도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겠죠. 정권을 유지하면서 트럼프하고 맞서갖고 어떻게 좀 딜을 쳐갖고 자기한테 더 뜯어내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정권도 유지하면서 트럼프하고의 딜도 자기네 뜻대로 하겠다. 아, 이렇게 되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정권도 무너지고 트럼프하고도 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그게 협상을 이번에 하건 안 하건 간에 전쟁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안에는 끝나게 돼 있다. 길어야 5월 30일, 길어야 5월 14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다. 아이고, 정심정님, 네, 안녕하세요. 헤매다 들어왔습니다. 아, 이 채널 찾느라고요. 이 이렇더라가 왜 이렇더라냐면 여기 있죠. 제가 이렇게 이렇더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회갑, 환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갑을병정, 뭐 진성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12간지에다가 뭐 자꾸 곱하면 게 60이 있잖아요. 딱 60. 그러니까 60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국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채널 이름을 이렇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기억하기 쉽죠? 예,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갖다 좀 하자면 여러분이 그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대국민에 대해서 대국민 제스처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특별감찰관을 지금 끌고 나왔는데 이 특별감찰관은 10년 동안 임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뭐 한다 하지만 임명된 적이 없고 그 전에 문재인 시절에도 뭐 한다 하지만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10년.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갖다가 게시해달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죠. 3명을 임명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청와대로 주면 청와대에서 그 3명 중에 1명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아, 문재인도 안 했던, 그리고 윤석열도 안 했던 그 일을 갖다가 이 뭐야? 청와대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구나. 근데 이건 왜 할까요? 쉽게 해서 그 김혜경이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게 아닐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혜영하고 뭐야?
그 김건희하고 해봤을 때 김건희가 대가 세고 김희경이 김건희를 따라갈 수가 없죠. 문재인 마찬가지죠. 김정숙을 따라갈 수가 없죠. 김혜경이. 그 김정숙도 보통 대가 센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김정숙은 이제 직접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에 왔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2017년인가 18년인가 어쨌든 간에 되자마자 와갖고 그 면모를 갖다가 그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노는지 어, 봤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교민들이 다 봤죠. 호텔에 초대를 받아갖고 갔는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공식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이 교민 사회라는 게 굉장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뭐 김연경 와갖고 뭐뭐 했다 다 압니다. 교민들 다 어디를 쇼핑 가고 뭘 어떻게 하고 자관 그 뭐 영사한테 뭘 요구하고 대사한테 요구 와이프한테 와이프 그 대사 와이프가 당일날도 참석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상이 많.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거는 본인이 뭐 백성들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김혜경이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니까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생색이나 내자. 특별감찰 그 임명해도 김혜경이 뭐 크게 부닥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러면은 언론에서는 기사 쓰기가 좋죠. 지난 10년 동안 문재인도 안 했던 윤석열도 안 했던 거를 이재명이 한다. 그럼 인기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썸네일을 뭐라고 그랬죠? 한동훈과 이재명의 차기. 그리고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대의를 이룰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대의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대의는 대한민국의 재건이잖아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재건해서 선진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사회가 투명하고 건전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불의가 감옥 가는 나라 이게 결국 대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의. 그런데 이게 두 마음을 품으면 대의를 이룰 수 없다. 이 두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묵상한 구절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신영님, 예,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요일 저녁이 그냥 잘 놀고 잘 쉬고, 모임도 있고, 그런 시간 아닐까요? 저녁 8시간. 어쨌든 들어오신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묵상한 구절을 갖다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좀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 해서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왜 성경 얘기를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렇다라 방송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실물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취지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영적 세계라는 거는 제가 백그라운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천문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뭐 기공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 백그라운드가 기독교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성경책이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성경을 잘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게 영적 세계 얘기를 할 때는 이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출애굽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빼낸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인류 역사상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케이스는 딱 이 케이스 하나예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 빼고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어디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죠.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뭐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2, 30명 개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쳐보면은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다가 애굽에서 노예를 빼냈다.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계명을 주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10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이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줬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모세 영화도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으로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값을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십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디가 될까요? 하늘에 있는 건, 뭐 땅 아래에 있는 건, 물속에 있는 간에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나무에 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무슨이야? 질려스 가시야.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이제 여자가 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투기한다. 질투한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주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존재한테 눈길을 주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뭐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전심으로 나를 섬기면 첫 때까지 은혜를. 이게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이제 신약이 오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교회 안 다니시죠? 구약이라는 거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야기가 이제 구약이고요. 이제 예수님 그 서양에서는 왜 BC AD, BC가 Before Christ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온 다음이 이제 신약인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이게 공동번역이 굉장히 명확하게 번역해서 제가 공동번역이라고 썼는데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같이 가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두 주인이 뭐야?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죠. 재물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이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재건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거죠. 아니 도대체 뭘 해야 대한민국 재건입니까?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재건입니까? 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치환을 하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대의를 선택하던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돈을 선택하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재건을 갖다가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떼부자 되는 거 이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갖다가 좀 하자면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거를 옮겨놓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까지 제스처를 갖다가 취하고 그리고 뭐 1인당 뭐 60만 원씩 뿌리겠다. 최대 뭐 60만 원씩 뿌리겠다. 해갖고 지금 추경 예산을 갖다가 26조를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26조를 풀어갖고 지금 그걸 국힘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는 매표행위다. 이게 돈으로 지금 투표권을 살려는 행위다 하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그게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문재인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때도 코로나를 핑계로 대갖고 엄청 선거 전에 돈을 뿌려갖고 압승을 했죠. 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똑같은 전략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예요? 지금 특별검찰관 이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돈 뿌리겠다 이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 1년 6개월 그거를 갖다가 연금에 카운트를 해주겠다. 1년 6개월 연금 분걸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라면값 50원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예요. 이게 뭐 좌파 언론이 아니라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찍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해준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의를 선택하든 재물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이 왜 이재명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은 인정을 못 받을까? 이것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자, 요즘 그 뭐야 이재명 대공소권 그것 때문에 아주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그 뭐야 취소시키겠다. 공소 취소해라. 지금 이걸 전제로 하고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거 대북송금이 조작된 거다. 이재명을 올가매기 위해서 검사들이 조작한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검사들이 조작한 게 아니라 이미 법관들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3차에 걸려서 법관들이 재판을 해서 확정된 사건이에요. 이게 뭐가 확정이 됐느냐? 대북 송금한 게 맞다. 첫 번째, 대북 송금한 게 팩트다. 그러면 대북 송금을 왜 했느냐?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대북 송금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관이 한 명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재판부가 1심, 2심, 3심 재판부가 다 이래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지금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압도적으로 했고 측에서 뭐 깡패 노릇하는 거죠. 깽판 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깔아뭉개겠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검사들이 여기에 굽히지 않고 그래도 소신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한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민한테 어떤 뭐 유익한 예를 들어서 뭐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60만 원씩 뿌리겠다. 뭐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라면값 50원 내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해갖고 인기가 70% 가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70%의 인기라는 게 인정을 못 받는 건 뭐냐?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자기의 방탄,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대북송금 이게 팩트인데 이 대북송금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거고 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팩트가 아니다. 이게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아예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해갖고 이 사건을 갖다가 없던 공소 취소라는 건 뭐죠? 없던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던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거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노란봉투법을 갖다가 이재명이 되자마자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심지어는 지금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뭐 현대차 이런 데서요 식당 노조까지 우리하고 협상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제3노조까지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몇 사람 만들면 그게 노조예요. 노조면. 그러니까 노조가 하나가 아니라 회사에 노조가 이게 뭐 다섯 개도 될 수 있고 열 개도 될 수 있고 만들면 그냥 다 인정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협상해야 돼. 그러니까 노조가 열 개면 열 사람 다 협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럽니다. 식당 노조라고 있대요. 식당 노조가 야 주인 나와 갖고 지금 협상하자고 합니다. 심지어는 삼성의 노조는 그 자기들한테 40조를 갖다가 달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희 돈 많이 벌었잖아. 뭐 사상 최대 이익이라며 주가 뭐 엄청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노조한테 40조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만든 거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죠? 사법제도도 다 망가졌죠. 3심제가 아니라 이제 4심, 5심, 8심, 9심제까지. 그리고 검찰을 갖다가 없앴죠. 검찰을 없애면 제일 큰 피해는 뭡니까?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제는 뭐 변호사들이 떼돈 버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사가 다 알아서 밝혀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들이 아무 힘없는 우리들이 변호사를 사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는지를 이제 우리들이 밝혀갖고 그 서류를 우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재판정에 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건 다 뭐 때문에요? 그 이재명 혼자의 방탄을 위해서. 배임죄를 없앴죠. 배임죄를 없애면 본인은 방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원들이 뭐 헤쳐먹어도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왜 배임죄가 없어졌어요.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개념 자체가 OECD 국가 중에 배임죄를 없앤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재명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죠. 이게 두 개를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재물을 섬기던 하나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재물을 선택한 거죠. 아니 대장동 뭐 거기 있잖아요. 관련된 사람이면 뭐 최소한 이재명의 돈이 무슨 3천억이다, 몇천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물, 자기의 어떤 개인의 부귀 영화 이런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의를 위해 갖고 무슨 뭐 감찰관 제도를 보호하겠다, 뭐 60만 원씩 뿌리겠다, 뭐 아무리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부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야? 아, 이재명은 재물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지. 이게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는 좀 달라요. 여정 대표님, 조석을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정말 이 감동을 받은 게 여러분 이제 요즘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이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쇼츠 영상이 쭉 올라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는 의외로 한동훈 대표가요. 중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어떤 거기 영상이 떠 있냐면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거 페이스북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중학생이 5학년이라고 그랬죠. 초등학생이네. 초등학생 두 명이 한동훈을 태워갖고 오늘 자기네들 할 일이 없대. 할 일이 없대. 졸졸 쫓아다니래. 그래, 오늘 너 쫓아다녀라. 그래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는.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애들도 한동훈을 좋아하고 요즘 이제 많이 뜬 연애 뭐 당근 중고거래 하면서 뭐 사러 가갖고 만나서 사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이 바로 두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썸네일로 쓴 월간중앙 5로 그 표지 모델을 갖다가 한동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기사를 갖다가 메인 기사로 이렇게 떴는데 이게 매진이 돼버렸다. 월간중앙이 이렇게 역시 그 한동훈의 이제 구매 파워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하고 뜨지 않습니까? 이 이제 신혼부부 같아요. 이 두 분이 신혼부부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초음파 사진도 같이 찍어요. 아기 이름은 훈이. 여러분 이게 자기가 난 애, 그 깐난쟁이 이름을 갖다가 한동훈 이름으로 한다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름이 이제 자기 얼굴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 짓는 걸 갖다가 한동훈이 너무 좋아갖고 훈이로 이름을 짓는. 야, 이건 정말 인생을 건가? 인생을? 정말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진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너무 존경해갖고 젊은 부부가 저희 아이 이름은 이제 제명이에요. 어, 이렇게 뭐 명이에요, 훈이에요 하듯이 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기사 봤나요? 정말 한동훈 대표의 그 영향력과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이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은 과연 한동훈 대표 어떤 면에서 왔을까요? 간단하죠. 제가 오늘 묵상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이재명과 한동훈의 차이인 거죠. 여기 보시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때 한동훈은 뭘 선택했느냐?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한동훈은 뭡니까? 대의를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재건과 이 공공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사회고 불의가 감옥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대의를 하나님 쪽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왜 재물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겠지만 그 SNS에 보면 SN 질문을 하잖아요. 그 개그 코너 SNL 지금 돈을 갖다가 백수냐 백수냐 3년 동안 백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돈 번 게 언제입니까? 법무부 장관 월급 받았겠죠. 그게 마지막으로 돈 번 거고
그다음부터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월급이 없어요. 원래 당대표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돈벌이를 못한 거죠. 그리고 3년이에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그냥 같이 사는 사람한테 받아 쓴다, 용돈 받는다. 여러분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하면 이제 부산 만덕에다가 만덕동에 왜 삼천 세대가 뭐 대가 단지에 거기에 전세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산에 내 전세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아파트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전세값도 뭐 수억 하지 않을까요? 예? 뭐 5억에서 10억 사이? 이 몇 평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고 다녔죠.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도 결국은 뭐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8억이다. 그럼 뭐야? 그것도 이제 와이프한테 이번에 거기 전세가 7억이래, 8억이래 하면서 또 와이프한테 받아서 정말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와이프가 김현장에서 그래도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번다. 정말 그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밝혔죠. 그 지금 타워팰리스 거기도 그 SNL에서 밝혔잖아요. 전세라고 산 게 아니라 전세다. 아마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재물을 선택했으면 당연히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선거를 주도했을 때 비례라도 배지를 달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례라도 배지 달고 국회의원 연봉 1억 7천 정도 합니다. 그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마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장동혁 그 쓰고 다니듯이 장동혁이 지금 당비로 미국까지 해놨습니까? 그건 뭐 국회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대의를, 자기 재물을 써가면서 재산 신고를 갖다가 한 45억인가요? 뭐 그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글쎄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어. 하기야 와이프가 계속 돈을 버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자기 돈을 계속 써면서 3년 동안 백수로 있으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3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다가 그렇게 싸운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예요? 재물을 선택한 게 아니라 대의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들이요. 여기 보면 이제 경로당, 우리 아파트 뭐 경로당 어르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경로당 가갖고 뭐 점심 한 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밥은 뭐 적어도 저도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 주민센터 거기 가서 그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소박하게 예, 밥 먹으면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하지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 사람들이 그 영상이 다 있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뭐 정치인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래갖고 그냥 억지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갖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토요일 날 이렇게 북구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또뭐 야채 파는 아주머니들, 뭐 아저씨들, 뭐 기타 등등 요즘 뭐 영상하고 사진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위드후니에도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자, 위드후니에서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만덕 씨 스토리. 요새 누구는 또 한만덕 그러면 투표할 때 정말 한만덕인 줄 안다. 한동훈으로 불러라. 이렇게 저희 채창에 써줬는데 어쨌든 요즘 이제 이 한만덕이라는 게 유행어처럼 지금 스토리 2 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5가지를 올려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작으니까 잘 안 보니까 하나씩 캡처해 왔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만덕 씨는 막차가 끊기는 밤 12시 30분까지 덕천역에서 북구 동료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웃들과 고하는 오늘 하루 일상을 함께 마무리한다는 느낌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4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일 만나는 중학생들, 어제까지는 그냥 할 일 없는 동네 무소속 한만덕 아저씨로 보는 듯했으나 오늘 내 야광 옷을 보고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으쓱 해갖고 4월 16일. 얘네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도장 찍어 출국 도장 찍듯이 너무 발랄하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 중학생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 자, 그 다음에 50 서희 한만덕 씨는 야, 벌써 54세네. 50, 서희, 53세. 오늘 60 너희 동네 형님과 의형제를 맺었다. 피로 맺은 형제씨 대신 표로 맺은 우리 관계는 아름다운 북부 부산을 만드는 정치 패밀리가 될 것 같다. 그래갖고 60 너희 64세 분하고 4월 17일 부산 북구 한만거리시는 요즘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상인분들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고 가득 피게 해주세요. 하고 6월 17일 부산북구 한만옥 씨의 소식을 들은 구포시장 미영실 원장님은 화가 많이 나셔서 재수대가리 확 다 밀어불라 이 전재수 얘기하는 겁니다. 재수대가리라고 하셨다. 이제 앞으로 그분은 구포에서 빠마는 그분은 뭐죠? 전재수는 구포에서 빠마는 다바라 분당 미용실 추천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뭐 전재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번에 보궐선거 없을 수도 있다. 어쩌고 저쩌고 여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동훈이 뭐라 그랬죠? 아 이번에 그렇게 치사하게 비열하게 하면 안 된다. 어, 만약에 그러더라도 내년 4월에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일어난다. 내년 4월에 또 나오겠다. 그리고 28년도 국회의원에도 여기 부산 북구에서 또 나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부산 북구에서 나오겠다. 예, 그 말을 이제 주고받은 그 미용실 의장님. 이건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만나면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주려고 그러고 지지해주려고 애 이름까지 훈이라고 붙이느냐.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요. 이것도 지금 뭐 한통영 방송 어차피 영적 세계 얘기를 갖다 좀 하는 거니까 제가 원리를 갖다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게 왜 영적? 482 형님,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3억이군요. 예, 3억 한 30평 정도 되나요? 30평 된가요? 3억? 생각보다 부산은 그렇게 비싸네요. 서울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해갖고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예, 사필경님 무소속 한동훈 3년간 백수, 예, 3년간 돈을 못 벌었어요. 백수. 왜냐면 당대표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지를 달아야 국회의원 세비 때문에 이제 1억 6천 연봉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1억 6천 연봉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떡값도 나오고 뭐,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석 때 되면 떡값, 뭐, 이렇게 설 되면 또 떡값. 자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뭐죠? 한 300가지가 된대요. 일반 서민들이 못 갖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공항 출입할 때 뭐 VIP, 그냥 프리패스 들었다 나갔다 프리. 잠깐 그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3년간 어쨌든 백수였습니다. 전세가 3억이군요. 사실 3억도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진정성을 아는 거죠. 이 영적 세계에서 왜 사람들이 한동훈을 만나면 진정성을 알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교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 그러면 다 이해를 하시죠? 기가 세다 약하다. 나한테도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도 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 기가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내 기를 갖다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이게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죠. 뭔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이렇게 눌리는 듯한 그런 기.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가 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우습게 보이고 이런 게 그건 내 기가 저기 상대방을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가 이거를 갖다가 세고 약하고 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보면 제가 네 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악한 영, 그다음에 세상의 영, 사람의. 그러니까 이 기가 이게 좋은 기가 있고 이게 나쁜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탁 보면 왜 굉장히 처음 봤는데도 싫은 사람 있잖아. 인상 더러운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인상이 왜 그러지? 인상 정말 더럽네. 예.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상이 더러웠다는 건 뭐냐? 그 기가 이게 이 좋은 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훈련을 하건 안 훈련하건 다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탄생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코로 불어넣었고 인간이 된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기를 보면 한동훈의 영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대의를 선택하고 재물을 포기한 거죠. 대의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공공선 어릴 때부터 정말 내가 이걸 위해서 뭔가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과 그런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죽겠다. 이걸 갖다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하고 컸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의 진정성을 아는 거죠. 이렇게 한동훈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TV에서 봤을 때하고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확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뭐 다른 정치인, 그 다른 정치인 또 있죠. 요즘 그 국힘은 뭡니까? 그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국힘이 지금. 아니 지금 그 한갑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 그 국민하고 이제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박미성과 얘네 10일 동안 잘 놀다 왔습니다. 원래는 2박 4일이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8박 10일이 돼버렸잖아요. 2박 4일에서 8박 10일에. 그러니까 10일 동안 잘 놀고 와갖고 이게 누군가 좀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누가 나섰느냐? 고성국이 나섰습니다. 같은 구구니까 커버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지금 고성국이 퍼뜨리고 있느냐? 장동혁을 차기 대권 주자로 대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걔네 간 게 아니다.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간 거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고성국의 논리가? 참 지나가던 소가 없을 것 같다. 아니, 차기 대권 주자면 왜 쭉정이만 만나고 진짜 알자는 팽당하고 왔을까요? 장동혁이 어디를 봐서 차기 대권 주자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장동혁이 차기 대선 주자라는 근거가 뭔지. 아니 정말 대한민국의 왕따도 이런 왕따가 지금 있습니까? 장동혁만한 왕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다들 오지 말라잖아 지금. 선거에 도움 안 된다고 제발 좀 오지 말라잖아. 그런데 무슨 놈의 차기 대권 주자 운운을 하는 이 코스프레도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직접 만나면 그 길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영적인, 뭐 이거 훈련한 사람은 그걸 갖다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훈련을 안 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추어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우리가 좀, 예,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참, 야, 정말, 한동훈은 정치인 같지가 않잖아요. 이 모습을 보세요. 예? 그 마음씨 좋은 청년, 마음씨 좋은 아저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마음씨 좋은 동네 주민,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동훈을 좋아하고, 지나가다가 일부러 차를 세워갖고 한동훈을 보려고 일부러 여기 왔어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영상에 보면 꼭 이번에 배지를 다시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다른 얘기는 좀 내일 하기로 하고 못다한 얘기는 자, 오늘의 묵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대의를 이룰 수 없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꼭 찍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재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던 재물을 섬기던 둘 다 두 마리 토끼는 잡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대의를 이룰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직도 36분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구독자가 잘 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이라도 한 번씩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내일 한통령 방송에서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TV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잘 쉬시는데 또 시간을 내줘서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육천생활 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동님 감사합니다.